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교방송 논설위원 김경태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유교의 대중화와 현대화,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 우리 유림의 역할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해 유림사회의 잘못된 폐습이나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비평을 이어나가는 YBS 유교방송 논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사회에서의 선비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오래된 유림의 자존심인 선비에 대해 현대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채 에헴하며 헛기침이나 하거나 방 안에서 책만 읽는 꼿꼿하지만 답답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심지어 요즘 온라인상에서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비꼬는 꼰대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는 선비는 그런 꼰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2026년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물질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중간 소음으로 이웃과 칼부림을 하고 익명의 그늘 뒤에 숨어 타인에게 비수를 꽂는 온라인 악성 댓글이 넘쳐납니다. 오직 돈과 성공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어버린 이 비정한 시대에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치료제는 바로 선비 정신의 부활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희귀가 아닙니다. 낡은 갓은 벗어 던지되 그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인간다움의 가치를 오늘날 되살려 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선비의 본질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선비 정신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지행합일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여야 한다는 뜻이죠. 현대사회의 지식인은 넘쳐납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도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스마트폰만 켜면 세상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까? 선비는 글로 배운 정의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엄격하게 다스렸던 수기의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첫 번째 선비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비판적 지성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권력의 정점인 임금 앞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아니옵니다를 외쳤습니다.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 즉 옳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침묵하고 다수 의견이 분명히 틀렸음에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또는 따돌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고개를 숙입니다. 현대판 선비는 바로 이럴 때 필요합니다.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세운 도덕적 기준에 따라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기계로 우리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현대적 역할을 제안합니다. 첫째, 디지털 시대의 성찰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날마다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삽니다.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가상세계가 현실을 압도합니다. 이런 속도의 시대에 선비 정신은 우리에게 멈춤을 가르칩니다. 과거 선비들이 매일 저녁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았듯 현대의 선비는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정보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오늘 기계처럼 살았는가, 인간으로 살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현대의 선비입니다. 둘째, 공정한 경제활동과 가치, 소비의 주체입니다. 과거 선비의 덕목 중 하나가 청빈이었습니다. 이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재물의 영혼을 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정직한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내가 사는 물건이 미성년이나 부녀자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은 아닌지, 환경을 파괴하며 만든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미닝아웃 소비자가 바로 이 시대의 선비입니다. 갑질하는 기업의 제품을 거부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의 가치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이 현대판 의리의 실천입니다. 셋째, 품격 있는 언어의 수호자입니다. 선비는 언행을 삼가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줄임말, 비속어, 상대방을 피하는 멸칭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현대의 선비는 익명의 공간에서도 격조를 잃지 않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조롱하지 않고 세련된 절제와 배려가 담긴 언어를 사용합니다. 품격 있는 말 한마디가 혐오로 가득 찬 온라인 공간을 정화하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선비로 산다는 것은 남을 위한 희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선비 정신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고질병은 불안과 초라한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SNS 속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나의 평범함을 비하합니다. 하지만 선비 정신은 우리에게 내면의 단단한 중심을 선물합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남명 조식 선생은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 칼에는 내명자경 위단차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마음을 밝게 하고 밖으로는 행동을 결단력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정한 원칙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선비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선비는 박물관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유동치고 있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뜨거운 갈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지키는 마음, 온라인 기사에 악플을 달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는 손가락,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감싸주는 넉넉함,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 그 모든 순간이 선비의 정신이고 선비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선비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길 위에서 편안한 길보다 옳은 길을 택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우리 사회의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꼿꼿한 기계와 따뜻한 배려를 품은 21세기에 선비들이 가득한 세상을 꿈꿔 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선비의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YBS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